안녕하세요. 애프터 이펙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쉐이프 레이어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뉴 컴포지션 클릭해서 컴프 이름은 쉐이프 1 이런 식으로 해주고 1920-1080에 29.97프레임 30초 듀레이션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 있는 네모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라인에다가 두께를 조금 줄 거고요. 3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면 색상은 여기 있는 필 이 녀석을 선택해서 완전히 꺼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라인으로 되어 있는 네모를 하나 그려볼 거예요. 자,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이 패스를 잡고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기 있는 네모처럼 끝이 막혀 있는 녀석들은 이 컨텐츠 안에 들어와서 락탱글 녀석을 꺼내서 패스 안에 들어가도 아무리 봐도 패스의 움직임에 대한 옵션은 없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여기 있는 락탱글 끝까지 안에 들어와서 락탱글 패스 1 요 녀석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컨버트 투 베지어 패스 요 녀석을 클릭을 해주면은 이렇게 패스 옵션이 생기면서 선택 툴을 이용해서 패스를 잡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패스로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원이나 별 모양 이런 애들은 다 똑같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쉐이프 레이어의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가장 많이 쓰는 기능들 위주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있는 네모 툴 꾹 눌려서 동그라미 모양 하나 꺼내줄게요. 이런 식으로 컨트롤 쉬프트 누르면서 정원 그려주시고, 저는 여기서 컨트롤 알트 홈, 컨트롤 홈 눌려서 정중앙에다가 갖다 놓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타이포 애니메이션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쉐이프 레이어의 안에 들어가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add 옆에 재생 버튼 모양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 녀석을 클릭하면은 다양한 옵션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옵션인 트림 패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림 패스 이 녀석을 클릭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일립스 패스 밑에 트림 패스라는 녀석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트림 패스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스타트, 엔드, 옵셋 이렇게 옵션이 총 3개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엔드 값에다가 키프레임을 찍고 얘를 0으로 만든 다음에 한 1초 정도 뒤에 와서 얘를 다시 100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라인이 그려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프를 만든다거나 뭔가 써지는 효과를 만든다거나 그런 경우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죠. 참고로 여기 있는 옵셋은 트림 패스가 시작하는 방향을 미리 설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옵셋의 방향을 이렇게 바꾸면은 시작 지점이 조금 달라지겠죠. 그래서 얘는 다시 0으로 바꿔줄게요. 트림 패스는 잠깐 닫아주시고요. 이제 이 쉐이프 레이어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일리스 패스 안에 들어가시면은 쉐이프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더 많이 나오는데요. 스트로크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들어가면은 저번에 우리가 배웠던 라인 캡과 라인 조인 이 녀석은 여기 있는 이 라인의 시작점을 둥글게 말아주는 역할을 할 때 이 녀석을 라운드 캡, 라운드 조인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한번 보고 생략을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대시라는 옵션이 보입니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라인을 점선형 형태로 이렇게 뚝뚝뚝 끊어지는 라인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시에 이 옵션을 올려주면은 이 대시의 갭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옵셋은 마찬가지로 시작 지점이 되겠죠. 자, 대시를 사용해 봤다면은 대시를 이제 꺼줄 건데요. 대시를 끄는 방법은 여기 있는 마이너스 버튼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럼 원래대로 원이 돌아갔고요. 자, 여기 있는 테이퍼 이 녀석은 라인의 끝날을 이렇게 말아주거나 반대편도 있죠. 그리고 더 두껍게도 만들어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라인의 세부적인 속성을 조절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옵션들은 충분히 모두 만져보시고 리셋 버튼을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테이퍼는 닫은 후에 웨이브에 들어가면은 웨이브의 어마운트 값을 올려주면은 이렇게 라인에 이런 식으로 웨이브를 줄 수가 있습니다. 웨이브 레트 값을 올려주니까 이 웨이브의 간격에 이런 애니메이션도 줄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라인 자체를 돌리는 기능도 있네요.
그래서 이 웨이브도 마찬가지로 사용해 보셨으면은 리셋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죠. 쉐이프 레이어의 특징, 스트로크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고, 뭐 필은 말 그대로 컬러를 바꾸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위치에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트림 패스를 이용해서 재밌는 것들을 조금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 있는 동그라미 모양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라인을 하나 그려줄 거고요. 그리고 컨트롤 알트 홈, 컨트롤 홈 눌려서 라인의 두께는 대략 저는 18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라인에다가 저는 트림 패스 먹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컬러는 눈에 띌 수 있게끔 푸른 계열로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트림 패스 안에 들어와서 엔드 값에다가 키프레임 찍고 0으로 시작해서 한 56까지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초만큼 이렇게 56만큼 라인이 그려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저는 요 녀석을 한 개를 더 복제를 해서요, 우리가 Shift 누르면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키프레임에 정확하게 맞춰서 이동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두 번째 레이어, 요 녀석에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라벨 색상을 조금 바꿔줄게요. 여기를 클릭하면은 라벨 색상을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바꿔주고, 얘는 그래프 1, 그리고 얘는 그래프 2.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신 다음에 여기 있는 그래프 안에 들어와서, 자, 여기 있는 트림 패스의 값을 조절을 해줄 거예요.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이 트림 패스를 일단 꺼주시고요. 그리고 56에서 여기 스타트 값도 키프레임을 찍지 않고 그대로 56으로 이렇게 맞춰보세요. 그리고 나서 한 1초 정도 뒤에 이 녀석을 이렇게 약간 더 올라오게 그려줄게요. 자, 그 다음에 컬러도 조금 바꿔볼게요. 대비가 잘 되는 컬러로 바꿔줄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만들어 줄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저는 얘를 또 한 개 더 복제를 해서 트림 패스 안까지 들어온 다음에 처음 시작하는 키프레임은 지워주고, 여기 있는 수치를 74 똑같이 동일하게 엔드 값과 스타트 값 동일하게 해준 다음에 이번에는 또 1초 뒤에 와서 여기 있는 엔드 값을 살짝만 올려줄게요. 자, 그러면은 컬러도 바꿔줘야겠죠.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리고 컨트롤 D 눌려서 똑같이 안으로 들어가겠죠. 안에 들어와서 컨텐츠 안에 들어온 다음에 트림 패스 옵션 보시고, 처음에 시작하는 이 키프레임은 지워주고, 스타트 값 똑같이 91 이렇게 맞춰주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와서 얘를 이런 식으로 해준 다음에 컬러를 변경해주면 되겠네요. 정당 지지율 같은 표를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트림 패스를 응용을 하면은 다양한 것들을 많이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컨트롤 N 눌려서 다른 녀석도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이프 2번 해서 옵션은 그대로 해서 만들어 줄게요. 이제 리피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펜 모양 클릭하시고 스트로크는 흰색으로 해주신 다음에 두께는 아까보다는 조금 얇게 25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면에다가 펜을 이용해서 한 개 찍고 Shift 누르면서 하나 더 찍어서 일자형으로 만든 다음에 선택 툴로 돌아가서 여기 있는 길이를 바로 조절할 수 있죠. Shift 누르면서 이렇게 조절해서 적당한 길이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저는 컨트롤 알트 홈을 눌려서 이렇게 앵커 포인트를 정중앙에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쉐이프 레이어 안에 들어와서 마찬가지로 컨텐츠 안에서 Add 재생 버튼 모양 이 녀석을 클릭을 해주면은 리피터라는 옵션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리피터 이 녀석을 넣어볼게요. 자, 넣는 순간 원본 녀석의 기준을 두고 이렇게 두 개가 복제가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피터의 옵션 안에 들어가면은 리피터의 트랜스폼 옵션이라는 이런 옵션이 있습니다. 트랜스폼 리피터죠. 우리가 원래 트랜스폼, 즉 얘를 그냥 움직이는 포지션은 한마디로 이 전체를 움직이는 그런 느낌의 포지션이었다면은 여기는 리피터 트랜스폼은 리피터에 대한 트랜스폼들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리피터 트랜스폼 위에 있는 카피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 녀석이 지금 3.0으로 되어 있는데요. 얘를 저는 일단 8 정도로 올려볼게요. 그럼 총 8개로 이렇게 복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트랜스폼 리피터 안에서 포지션을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그럼 이런 식으로 기준을 두고 이렇게 얘들이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포지션은 0으로 일단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테이션, 즉 이 녀석을 리피터 기준으로 이렇게 돌려준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리피터를 전 360도로 돌릴 건데 우리가 8개를 복제했으니까 플러시를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8 이렇게 해서 엔터를 눌러주면은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애들을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다가 아까 전에 우리가 배웠던 트림 패스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옵션들은 모두 닫아주시고요. 항상 이 쉐이프 레이어에 중첩되는 이 옵션을 넣을 때는 이 컨텐츠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해주는 게 안전합니다. 이렇게 컨텐츠가 선택된 상태에서 애드 클릭한 다음에 트림 패스 이 녀석 다시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 트림 패스 옵션이 이렇게 들어왔고요. 트림 패스의 엔드 값에다가 키프레임을 찍어서 0으로 시작한 다음에 마지막에 끝날 때는 100으로 끝나게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약간의 시간 텀을 준 다음에 스타트에도 키프레임을 찍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끝날 때 스타트에 텀을 약간 주고 스타트 값을 100으로 올려보세요. 두 개가 약간의 시간차가 생겼죠. 재생해보면 이렇게 폭죽이 터지는 효과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을 F9번 주고 이직값도 주면은 조금 더 속도감이 있겠죠. 팡 하고 터지는 이런 효과들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저는 아주 얇은 라인을 하나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3 정도로 해서 굉장히 얇게 일자형으로 이렇게 Shift 누르면서 그려주고 선택 툴로 돌아갈게요. 이 쉐이프 안에서 마찬가지로 트림 패스 옵션 주도록 하겠습니다. 트림 패스 안에 들어와서 엔드 값에 처음에 50 이렇게 키를 주면은 절반이 사라진 녀석을 만들 수가 있고요. 스타트도 마찬가지로 50만큼 입력해서 완전히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1초쯤에 와서 여기 있는 엔드 값을 100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스타트 값은 0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앙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라인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속도감을 주면은 더 재밌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속도감 좀 줄게요. 자, 저는 여기다가 이제 글자를 조금 쳐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녀석도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글자 텍스트 이렇게 입력해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위치 좀 잡아준 다음에요. 자, 여기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텍스트 애니메이션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와서 텍스트 선택한 다음에 애니메이트의 포지션 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인지 셀렉션 밑에 있는 포지션 요 녀석에다가 키프레임을 찍어주고요. 얘를 약간 밑으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1초 정도 뒤에 얘가 이 라인 위로 올라오게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 당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런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데요. 라인이 다 그려졌을 때쯤에 얘가 올라오면 더 좋으니까 얘를 살짝 꺽쇠갈로 이용해서 밀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전 여기다가 저번에 잠깐 배웠던 여기 있는 네모 이 녀석 클릭해서 글자 선택하시고 그대로 쭉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은 라인이 그려지고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전 여기다가 글자를 한 개 더 만들어줄 겁니다. 이렇게 텍스트 하단에다가 이렇게 입력해서 크기는 조금 더 작게 이렇게 해줄 거고요. 폰트도 약간 더 얇은 폰트로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간격을 좀 맞춰주면 되겠죠. 이번에는 반대로 얘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게 그렇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Alt 대갈로 잘라주시고요. 텍스트 안에 들어와서 마찬가지로 텍스트 선택한 다음에 애니메이트 안에서 포지션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포지션에 키프레임 찍어주시고 이번에는 위에서 시작을 해서 1초 뒤에 밑으로 내려오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얘들은 F9 줘서 그래프 당겨주는 거죠. 그래프 당겼으면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네모 툴로 이 녀석이 선택된 채로 그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려주면은 이런 주소지 모션을 만들어줄 수도 있겠네요. 약간 타이밍에 맞춰서 얘는 좀 늦게 나오게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재밌게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애니메이션도 트림 패스를 응용하면은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쉐이프 레이어 다른 옵션들도 알아볼게요. 컨트롤 N 눌려서 쉐이프 바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다른 툴을 이용해서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줄 거고, 그리고 컬러를 좀 주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스트로크는 좀 꺼줘도 되겠죠. 얘를 중앙에다가 맞춰놓고 컨텐츠 안에서 Add 클릭해서 이번에는 여기 있는 라운드 코너 이 녀석을 한번 써볼게요. 자, 얘를 이렇게 쓰면은 여기 있는 레디우스 값을 올려주면은 이렇게 이 각이 있는 녀석을 이렇게 라운드형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이용해서 뭐 이런 애니메이션도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의 사용 방법은 텍스트 애니메이션과 마찬가지로 다 정말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시면서 내가 좀 자주 쓸만한 것 같다 싶은 녀석들을 잘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녀석을 잘 안 쓰는데요. 여기다가 컨텐츠 안에서 폴리스타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별 모양 녀석이 나오게 되고, 이 녀석의 포지션을 이렇게 이동해서 정중앙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형을 같이 그려놓고, 그리고 여기서 멀지패스라는 녀석이 있어요. 멀지패스의 모드에서 서브트랙 이런 녀석을 넣으면은 별 모양 구멍을 이렇게 뚫어줄 수가 있대. 저는 이런 모양을 만들 때는 일러스트에서 직접 그려서 오기 때문에 굳이 얘를 잘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기능도 있다는 거 그래도 알려는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쉐이프 레이어는 딜리트를 해주고요. 이번에는 이 텍스트 레이어를 쉐이프 레이어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서울 이런 식으로 쳐줄게요. 그리고 컨트롤 알트 홈, 컨트롤 홈 해서 폰트도 조금 바꿔줄게요. 자, 이렇게 폰트도 바꿔줬고요. 이 폰트를 쉐이프 레이어로 깰 수가 있어요. 서울 요 녀석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크리에이트로 가시면은 크리에이트 쉐이프 프롬 텍스트라고 있습니다. 이 녀석을 클릭하면은 이 서울 이 글자를 쉐이프 레이어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클릭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모양 레이어로 변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원본 텍스트는 이렇게 눈이 꺼진 상태로 나오는데요. 이 눈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껐다 켰다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지우고 다시 얘는 중앙으로 맞춰주겠습니다. 여기 있는 서울 텍스트에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컨텐츠 안에 들어가시면은 서울 이렇게 글자가 나눠서 이렇게 쉐이프 레이어로 변환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서 안에 들어가시면은 또 이 안에서 서 글자들이 두 개로 나눠져 있죠. 한마디로 여기 있는 시옷과 어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서 안에 들어와서 이 패스를 선택을 해보세요. 그럼 얘가 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한번 움직여 보세요. 좌우로 이렇게 글자가 따로따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패스 값을 찍은 다음에 이 패스를 20프레임 뒤로 Alt Shift 누르면서 오른쪽 방향키 두 번 이렇게 눌려서 미리 가이드라인을 잡아 놓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마지막 도착값이 정확하게 여기 있어야지 나중에 이 글자들이 흐트러지거나 그러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미리 맞춰 놓고요. 0초에서는 패스를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서 그대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시옷만 이렇게 날아오는 애니메이션도 만들 수가 있겠죠. 저는 이제 다음 글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20프레임에 미리 가이드라인을 잡아 놓고요. 그 다음에 0초에 와서 여기서 주의하실 게 바로 움직이시면 안 돼요. 다른 데를 한번 클릭했다가 패스를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얘를 이런 식으로 위로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위에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점을 잡은 다음에 얘들을 길게 만들어 줄 거예요. 엄청 길게 만들어서 날아올 때 이런 식으로 그냥 날아오는 게 아니라 얘들이 스트레치가 되면서 이렇게 날아오게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 글자로 가볼게요. 여기 있는 선은 헷갈리니까 깔끔하게 이렇게 닫아줄게요. 그리고 올 글자에 와서 올은 총 3개로 나눠져 있네요. 근데 이게 이응 글자를 할 때 주의하실 점이 이응은 이렇게 한 개가 있고 두 개 안쪽에 있는 요 녀석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시에 같이 잡고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온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올 패스가 총 2개가 있죠. 그래서 20프레임에 미리 도착값을 정해놓고요. 그리고 20프레임에 와서 다른데 한번 클릭했다가 여기 있는 2개를 전부 다 같이 잡고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죠. 그럼 얘들이 같이 움직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들이 이렇게 날아오는 글자를 만들 수가 있고, 조금 튀게 만들어 볼 거예요. 3프레임 간격으로 얘들이 통통 튀게 3칸 정도 올려주고, 그리고 또 3프레임 뒤에는 원래 위치로 돌아오고, 그리고 또한 4프레임 뒤의 간격에는 얘들이 다시 2개를 다시 잡고 위로 살짝 올라가게 만들어주고, 4프레임 뒤에 얘들이 원래 위치로 돌아오게 바운싱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완성이 되네요. 밑에 있는 올, 이 녀석에 20프레임에 패스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0초에 와서 얘는 옆으로 밀어준 다음에 뒤쪽에 있는 여기 있는 리을 글자 얘를 길게 이렇게 늘려줄게요. 그럼 들어오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자, 요때 이제 우리가 키프레임을 다 볼 건데요. U 클릭하면은 키프레임을 전체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키프레임 전부 다 잡고 F9번 주신 다음에 그래프를 조금씩 당겨줄게요. 스피드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모두 당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조금 반대로 이런 식으로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서도 시간차를 조금 주는 거죠. 나머지 애들을 한 5프레임 간격으로 이렇게 밀어줄게요. 얘는 10프레임 뒤로 보내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한 5프레임 간격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맞춰줄게요.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조금 재밌는 효과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에 오셔가지고 BEND 이렇게 치시면은 CC 벤더라는 효과가 이렇게 뜹니다. 이런 식으로 서울 글자 안에다가 넣어보세요. 여기 있는 어마운트 값을 한번 올려볼까요? 그러면은 네, 이렇게 글자의 왜곡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참고로 여기 있는 탑 베이스라고 이렇게 앵커 포인트 같은 녀석이 있는데요. 어떤 기준에서 얘들이 휠 건가를 정하는 애입니다. 이렇게 찍어서 기준점을 정해준 다음에 얘를 휘면은 여기서부터 요 기준으로 이렇게 휘어간다는 거죠. 얘들이 날아올 때쯤에 저는 여기 있는 어마운트 값을 살짝 이렇게 기울여서 28 정도로 해서 어마운트의 키프레임을 찍어주겠습니다. 그리고 U 클릭하면은 다시 밴드의 키프레임 또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10프레임 간격으로 얘가 도착했을 때 반대편 방향으로 살짝 이렇게 휘어주고, 그 다음에 10프레임 간격으로 얘가 완전히 도착했을 때는 0으로 이렇게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얘들도 그래프 에디터 가서 당겨주면 되겠죠. 쫀득한 글자를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네요. 그리고 뒤에다가 솔리드를 이용해서 배경도 하나 깔아보세요. 저는 파란색을 이용해서 뒤에다가 하나 장식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타이포 그래픽을 만들어줄 수도 있겠네요. 오늘 이제 쉐이프 레이어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마스크, 트랙 매트 등 다양한 옵션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